네, 공인중개사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의 생활법률 상속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법이 복잡한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되느냐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되느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의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및 1004조에 따른 상속인 같은 법 제1019조 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 연구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1000조가 뭐냐? 상속의 순위가 나옵니다. 1순위가 누구죠? 네,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이게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의 자녀. 피상속인의 2순위가 누구냐? 네, 아버지, 부모가 2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없어. 또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누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3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예, 직계비속에 있는 자식들이 여러 명이에요. 최근친을 선순위,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된다. 요게 이제 순위에 따르는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태아, 상속 순위에 출생한 것을 본다라고 돼 있어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애를 임신한 거야. 배우자가 얘를 임신했어요. 직계비속 제1순위예요. 1001조. 1001조에는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습상속이라는 게 뭐냐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보다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없어. 그런 경우에 누가 1순위가 됩니까? 피상속인의 1순위는 자식이 원래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게 그 아들의 직계비속이 누구죠? 손자가 제1순위가 된다. 대습상속이라는 거는 한 달이 건너가는 거예요. 1003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배우자의 상속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상속순위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 제1항 직계비속 제2호 직계존속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배우자는 동조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4조입니다. 이 내용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 어떤 사람이 남편을 다리미로 가격을 해서 결국은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제일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거기에서 집행유예를 이제 받게 하라고 그러죠. 검사도 집행유예를 받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우영우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1번에 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상속을 해줄 사람한테 살해하든가 아니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고의로. 이러면 이 사람은 상속인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연립주택 있죠. 예, 월세 주고 있는 연립주택,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의 소유였고, 그 다음에 연금도 구청 공무원이었으니까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도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족이 돼서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된다. 무죄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 살인죄는 무죄지만 상해죄는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집행유예면은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 보시면 1004조 2호에 보면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상해는 가했어. 다리미로 때렸으니까 사망에 이르기는 했는데 상해만 가했지 실질적으로 사망한 것은 그 다리미로 맞아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아팠다는 거야.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거지. 이 사람이 배우자가 다리미로 상해를 가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죄는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 사람은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격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시청률을 안고 있어요. 그게 케이블 TV입니다. 이것도 신생 케이블 TV예요. 13.5%, 한 15% 돼요. 이거는 일반 공중파의 30%, 40% 되는 저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냐면 이러한 법률적인 조항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만든 거예요. 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겠죠. 그 자문을 통해서 그 에피소드를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상당한 드라마에 깊이가 더 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의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 연기도 연기지만 그 이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법에 기초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상속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 상속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상속인이 어떤 결격 사유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